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일요일인데 학원에 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아침에 지하철을 타니까 배낭을 메고 전부 다 북한산으로, 도봉산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가던데, 여러분들도 산에 가고 싶죠? 그죠? 그럼 11월 달부터 가면 돼야 안 돼요? 항상 11월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관악산에서 34회 시험을 보신 분들 합동 산행을 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날 오시면 돼야 안 돼요? 대답 소리가 적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했는데 그 가채점에 60점이 되어야 산에 오는 거지. 60점이 안 되면 산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올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꼭 60점 넘으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들의 제 아무리 점수가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50점은 다 나오거든. 그럼 이 두 달 동안에 10점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네. 그럼 10점은 그냥 네 문제만 더 맞추면 되거든. 그럼 오늘 네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래도 50일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또 네 문제를 더 맞추고, 그러면 70점이죠. 그러면 공법에 10점을 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법이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김혜상 쌤한테 할 때는 절대 불쌍하다는 과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책, 백선 거인한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좌측에는 문제가 있고 우측에는 해설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 좌우로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한 권씩은 다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 그 기출문제집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측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풀이가 있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1번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거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죠. 여기 보니까 등기는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죠,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그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자시다. 가등기 순위 이렇게 딱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X다. 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좌측으로 한번 와요. 오른쪽으로 한번 와봐요. 자, 여기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우거든. 그 띄울 때 여기는 세 가지를 딱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첫 번째는 접수된 때입니다. 접수된 때. 그러면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거예요. 접수된 걸로 본다. 그럼 여기 보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 한 때부터 접수.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 때 17시에 등기를 마쳤고 10시에 등기를 신청했거든. 그럼 17시에 등기를 마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접수한 때가 어디란 말입니까? 전산정보 처리를 이게 저장된 때죠. 그죠?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오더와이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거든. 그럼 이 말자를 써도 되고 이 글자를 여기에 써도 돼야 안 돼요? 돼. 맞아. 그리고 이 글자를 여기 쓴 게 3번 디귿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틀렸냐면은 여기에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거든.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시작. 마친 경우. 이 마친 경우 이게 빠져 있지.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됐어요. 원리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했어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6시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고 모르고 있으면 쌌다마우스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설명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뒤에 가면 중요한 거를 다 빠뜨리게 돼요. 막 도망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모르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구분 건물의 대리권의 등기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죠. 이게 핵심이죠. 그죠? 무슨 구? 해당구. 해당구라는 게 우리가 갑구, 무슨 구? 얼구. 갑구, 얼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딱 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이 자리에 접수번호라고 쓰면 O, 순위번호라고 쓰면 뭐다? X. 그럼 여기 글자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접수번호냐, 순위번호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봅니다. 5번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주등기. 이런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시작. 등기한 순서.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위에 기억년 뒤끝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당 구에 한 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으로 갔거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거든. 1번에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일어났죠.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근데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이루어졌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이러다 기억해 두면 돼요.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세 번째 갈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면 이전 등기를 위한 법률 관계가 추정한다. X다. X.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들 이 추정력은 이렇게 딱 합니다. O냐 X냐 이렇게 나오거든.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는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갑구 얼구라고 해도 되고 권리의 등기에서는 추정력이 뭐다? 있다. 표제부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종국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뭐다? 없다. 자, 잠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딱 나누거든. 하나가 종국 등기, 하나가 예비 등기입니다. 가장 쉽게 말합니다. 가등기만 예비 등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예요. 그래서 예비 등기가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추정력이라는 말은 종국 등기에서 쓰는 말이다. 예비 등기에서 쓰는 말이다. 종국 등기. 따라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뭐다?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사망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게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는데 답이 나와 있죠.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 추정이 있다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있지만 점유의 추정력은 뭐다? 없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리 오세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일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수리하지 못한다. 그냥 간단하게 전세와 전세는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 있지. 말소 등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경쟁인 경우에 그 등기명이잖아. 요거만 딱 줄 거면 되죠.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시작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3번은 암기를 해야 되거든. 이 3, 4, 5번은 암기를 해야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등기기록입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를 두고 1동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오덱스다, X.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게 전유 부분이 아니고 시작, 1동. 요 1동이 아니고 시작, 전유 부분. 이렇게 되죠. 1동은 표제부밖에 없지.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지.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1동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한다. OX다, X. 이건 잠깐 있다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를 잠깐 와볼게요. 출제위원이 물을 때 잠깐만 와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뭐다? 있고. 그럼 이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지. 일반 건물은 일반자를 안 씁니다. 그냥 건물 등기부입니다. 집합 건물은 반드시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거든.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 뭐다? 표제부.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갑 걸고는 전부 다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나 표제부는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첫 번째 물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시작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두 가지입니다. 접수 연월 1, 접수번호. 표제부에 접수 연월 1 기록해야 하나요? 해. 접수번호는 기록해야 하나요? 안 해. 갑골구에는 접수 연월 1, 접수번호 둘 다 기록해야 하네요. 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제부는 다 차이가 나거든. 날 때 이거 차이점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는 거라. 오케이? 요 차이점을 출제를 시험에 낸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지. 자, 그럼 정리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1도.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유 부분. 요거는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하고 이는 되어져 있어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1동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맞죠? 네. 그럼 이게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자, 정리합니다. 101동의 소재지번과 1701호의 소재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동에만 들어가고 전유 부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유 부분. 요거는 시험에 한 번 정도 낸 적은 없어.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정답입니다.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면 OX다. X. 이 전유 부분이 아니고 시작. 1, 동의.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 명칭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번호만 등록하래. 번호 1701호가 번호지, 번호. 맞아요. 네,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묶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정답입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찾았죠? 네, 여기 어디다가 했단 말입니까? 위에다가 건물이라고 썼어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하고 난 다음에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OX다. X. 표제부가 아니고 이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무슨 구, 해당구. 여기 무슨 권이라고 남아있다? 소유권. 그러면 무슨 구다? 갑구지. 갑구. 맞아요? 네. 그럼 해당구라고 해도 되고 갑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유권이 남아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시작. 갑구.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걸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1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러거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신청? 단도.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토지 등기부. 무슨 구에? 해당구. 요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얼구. 등기관이 뭘란다? 직권. 여러분들 항상 등기를 두 번 할 때는 하나는 신청으로 하고 하나는 직권으로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 하는 거 세 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럼 이제 지역권 등기입니다. 성역지입니다. 성역지. 오케이? 네. 그럼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한다? 직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추가로 담보 제공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의 끝부분에는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기해야 하네요. 해. 하고 난 다음에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기한다. 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 직권. 그럼 하나는 항상 신청, 하나는 항상 직권.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래서 1번, 여기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마지막에 답 체크해 주는 거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체크해야 됩니다. 맞다, 안 맞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신청 정보와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 반출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잠깐 물어서 세 가지를 물을 수 있거든. 하나는 반출을 물을 수 있고, 하나는 보존을 물을 수 있고, 하나는 열람 발급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출이거든. 그럼 일단 우선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시작. 등기부의 부속서류. 요게 답이 같아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정보. 됐죠? 그러면 딱 외울 때는 반출할 때 할 때는 그냥 등기부, 무슨 서? 신청서.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시작. 등기부, 뭐다? 신청서. 이 글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 안 돼. 그러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것은 반출할 수 뭐다? 있다. 자, 문제 됩니다.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그럽니다.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덱스다. X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반출할 수 전쟁 천재지변이 반출할 수 없다. 얼른 보면 맞아 보입니다.
전쟁 천재지변에 반출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반출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반출할 수 있다. 자, 지적법으로 갑니다. 지적법으로 갔어요. 자, 제가 이제 하고 합니다.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덱스다. 지적 공부는 실효지수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정합니다. 지적 공부 반출은 실효지수 성인상이다. 오더와이더 그래 내면 시험 문제 내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이지만 오덱스다 X 실효지수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럼 말장난이다. 말장난. 이해했어요? 네, 제가 밑에 갑니다. 대법원장은 등기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해봅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에. 자,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 손상방지권자는 시작. 대법원장.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작.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자. 재정보증 운용권자는 시작.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본인이 외우는 거예요. 맞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옵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여기를 딱 줄 거야 되죠. 그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 열람, 발급, 오덱스다, X.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여기 오세요. 좀 전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좀 전에는 반출을 물었고, 지금은 열람 발급을 물었어요. 그럼 반출에는 개수가 몇 개였다? 3개. 그런데 몇 개로 나누었다? 2개. 그럼 여기는 개수가 지금 몇 개다? 4개. 몇 개로 나눈다? 2개. 그러니까 무조건 2개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기록. 나머지다, 이 말이에요. 답이 똑같다면 나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이 기타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서 뭐만 된다? 열람.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것도 구별해야 돼요. 맞아요? 네, 요 구별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이거를 줄 거야 되죠. 신탁 원부입니다. 자, 원시적으로 공부하겠어요. 도면이 있다. 공동, 담보,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 그 다음에 신탁 원부죠. 그럼 우리가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단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어더와이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자리에 4개를 다 써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시험에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4개를 다 안 씁니다. 1개만 딱 쓴단 말이에요. 여기 뭐만 썼다? 신청. 그럼 요 자리에 도면이 오든 공동담보 목록이 오든 매매 목록이 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출제인하고 우리하고 지금 잔머리 싸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걸 해결했어요.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볼게요. 요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오른쪽 해설 제일 밑에입니다. 도면이나 신탁 원부나 매매 목록이나 공동담보 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들어봤다 안 봤다? 봤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신청 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죠. 그죠?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라.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대리인이 할 때는 요 서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임장이라고 썼어요. 위임장. 그럼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 전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이래 나오지. 그럼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뭔데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위임장이지. 그럼 시험장에 가면 위임장이라고 나온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나온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그 권한을, 그거라는 그게 대리인이지, 대리인. 맞죠? 네. 해결했다, 안 했다? 했어.
자, 그럼 여기에 답은 몇 번이었다? 3번.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자, 관공서 촉탁입니다. 틀린 겁니다.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시작 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럽니다. 가름하여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요것만 줄 한번 꺼보세요. 관공서가 이래놓습니다. 여러분, 가름하여 옆에다가 대위 신청이라고 한번 써놔 보세요. 대위 신청. 모르겠거든. 관공서가 딱 나오면 끝글자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시작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왔네요. 관공서가 이 글자를 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죠. 그럼 옆에다 끝났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니까 공매 절차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면 이랍니다. 등기구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에, 자, 여기를 줄 것이요.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OX다. X. 압류 등기의 시작. 말소. 이게 이제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말소.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거를 자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압류 등기 뭐다? 말소. 그럼 여러분들 공매 절차에 가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부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게 압류 등기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공매 개시 절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권리 이전의 등기, 여기 나오면 압류 등기의 말소, 공매 개시 절차 등기의 말소, 전부 다 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게 압류 등기다, 압류 등기의 말소다, 말소.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일건 일신청 정보, 옆에다가 일괄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일괄 신청하는 거는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신청서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신청서가 하나. 대표적인 등기는 3개입니다. 3개.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 otherwise, 자, 이것만 딱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시작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절차입니다. 자, 이거 이해한다면 한다? 그럼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압류가 들어갔어요. 압류가 들어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공매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버티면 공매 절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을 병인하는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는 소유권 이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권리 이전이 바로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정리합니다. 4번에 여기 있는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병. 요거는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권리는 했죠? 하면서 이제 공매 절차가 끝났으니까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요거 이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요 3개 등기가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요때 신청서가 몇 장? 한 장. 한 장의 신청서에 같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가야 되느냐 할 때, 문맥을 읽을 때 압류 등기와 압류 등기의 말소 차이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옵니다. 관공서가 등기촉탁의 등기기록과 대장상 소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은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 번호는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그럼 가볍게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40%거든. 근데 너무 쉬운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OX다, X. 민법상 저 X. 외국인 등록을 하는 외국인은 O.
학교는 X, 비영리법인은 O, 비법인은 뭐다? O. 맞아요. 네. 그럼 디귿, 미음, 비어.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여기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은 무슨 명의? 전원명의. 전원명의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뭘 한다? 합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공시법 시간에 공동 소유는 공유와 합유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럴 때 합유는 두 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자, 민법상 조합은 합유로 등기한다. 어드와이더 옆에다가 신탁 등기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신탁 등기. 그럼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10명이다. 수탁자가 10명이다. 이때 공유로 등기한다. 합유로 등기한다. 합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나왔거든.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잡읍시다.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잃은 등기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딱 봅시다. 병이 을을 대위했죠. 그럼 신청은 누가 했다? 병.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이.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그럼 1번은 OX다. X.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 사람이 등기를 안 가져오면 이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지. 맞아. 여기 채권자 대위 신청, 어드바이더,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럼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실체법상, 절차법상. 자, 정답입니다. 실체법상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시작, 병.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시작, 을.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시작, 을.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구다? 병.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일치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에서 병에게 소유에 이익되고 그 저당권의 말소는 자료합니다. 을이 등기 권리자 OX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입니다. 갑이 등기 의무자 OX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그림을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자, 호칭 정리합니다. 옆에다가 썼어요. 갑을 자 시작, 저당권 시작, 설정자, 을이 시작, 저당권자, 병이자 시작, 제3취득자. 글 됐다 안 됐다? 네. 글을 써야 돼요. 글을.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제3취득자입니다. 이때 칠판을 보세요. 이거 이렇게 끄세요.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소. 맞아요? 네. 그럼 정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말소할 수는 뭐다? 없다. 이거는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정답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어드와이더. 잠깐만요. 이거 지운다는 건 이해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 사람 무슨 자? 권리. 이렇게 하면 이거 지우잖아요. 이 사람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맞아요. 네, 옆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권리자, 요 권리자, 의무자. 요 사람 무슨 자? 권리자. 글을 써놔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병에 매매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어드와이더 제3취득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어드와이더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OX다. X.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입니다. 시작. 있다. 병하고 을이죠. 요거 병하고 을하고 시작. 있다.
갑하고 병은 시작 없다. 됐다, 안 됐다? 네. 됐죠? 네, 됐어. 자, 그럼 이제 2번 해설했어요. 자, 3번에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이다. OX다. X.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다. 전세권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중간에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중간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정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위에다가 썼어요. 정액. 밑에 거는 감액. 자, 정리합니다. 정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의무자는 시작. 전세권 설정자. 그럼 여기다 모르겠거든. 집주인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받았지. 받았다면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도? 집주인이 의무자예요. 그럼 세입자는 올려주면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세입자가 권리라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감액은 반대다, 반대다, 반대. 그래 해결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판매 특약 등기를 할 때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OX다, X. 반대다, 반대다, 반대. 매도인이 뭐다?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인에서 갑이 여기를 줄 거보세요. 갑이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럼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러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이렇게 쓰세요. 갑 누굽니까? 을. 그럼 이렇게 쓰세요.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워버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자, 가볍게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봅니다.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자, 봅니다.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거거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말소도 시작. 단독.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자, 법인의 합병, 단독이다, 공동이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번으로 갔어요. 요 4번에다가 이렇게 딱 갔어요.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 상속은 단독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합병이 있죠. 회사 합병도 186조가 적용이 된다. 187조가 된다. 187. 회사는 회사 합병 설립 등기만 해버리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는다. 맞아요? 네. 그럼 회사 합병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정답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모르겠거든 항상 상속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아, 상속과 회사 합병은 답이 같아. 이렇게 가는 게 항상 이해가 빠릅니다. 186이다, 7이다, 7.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죠, 그죠? 됐어. 갑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여기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럼 옆에다가 여러분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럽니다.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표제부입니다. 갑구입니다. 무슨 구? 을로. 제가 항상 쓰는 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거든. 답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거나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구를 봅니다. 을구는 소유권 뭐다? 왜? 소유권 외에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이거든. 전부 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갑구는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갑구는 세모, 여기서 세모인데,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봅니다. 정답입니다.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공동신청이래.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조심할 때,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신청인 두 개가 있다. 그게 유정과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 유정과 진정 명의 회복은 계약은 아니지만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제 손을 봅니다. 저기서 그러면 질문할 때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공동이다, 공동이다? 공동. 자,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어디와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제공을 해야지. 그럼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와이다? 여러분들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그럼 공동신청에는 전부 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지. 공동신청에는 전부 다. 그러면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그러나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할 때는 단독이지만 누가 신청한다? 의무자. 그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맞아요. 네, 통과를 했어. 그럼 여기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어졌어요.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갑니다. 옳은 것은 이래가도 1번에 판결은 10년을 경과하면 등기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답은 몇 번? 2번.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대비소송에서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하여 채무자는 등기할 수 없다. 이러면 오덱스다. 그대로 외우세요. 할 수 시작 있다. 이해한다면 한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갑, 얼, 병. 칠판을 봅니다. 갑, 얼, 병. 그럼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을하고 병하고 매매했거든.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이 사람이 무슨 자? 채무자. 이 사람 뭐다? 채권.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안 가지면 이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 들어갑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했는데 이제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소송을 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을이 소송을 걸면 되는데 을이 소송을 안 거는 거예요. 안 걸면 병이 이 사람을 상대로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 수 시작 있다. 이게 채권자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 병이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이지. 자, 그럴 때 이제 을이 병이 소송을 걸었다는 걸 을이 알았는 거야, 을이. 그럼 을이 병한테 가서 야, 나는 마음이 약해서 소송 못 걸었는데 너는 참 간도 크다. 너가 소송에 걸어서 이겼네. 너가 등기해도 내 이름으로 되고 내가 등기해도 내 이름으로 되니까 너 판결서 나한테 주면 내가 등기할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시작. 항상 모를 때는 병이 해도 누구다? 을이 해도 누구다? 그러니까 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답을 항상 끝 글자가 답이겠죠. 있다, 없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 갑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해야 하네요? 안 해. 의무자는 해야 하네요? 해. 자, 그럼 밑에 갑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은 제출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옆에다가 필기를 놨어요. 잠깐만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실업자익증명서, 금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냐거든. 답입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판결서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게 토지거래 허가고 얘기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지. 농지라면 농지실이라면 첨부해야지. 오케이? 자,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린다. 어더와이더 이 세 개는 사법보다 행정보다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을 들고 가야 돼. 됐죠? 네, 됐어. 자, 그러면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봅니다.
자, 10번으로 갔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한번 풀어볼게요. 이럽니다. 틀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어드바이더 꼭 기억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신청이 다자입니다. 대표자가 권리자입니까? 비법인이 권리자입니까? 비법인. 맞아요? 네, 2번으로 갑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드바이더 옆에다가 신청인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봅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그럼 대표자의 인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거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할게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미성년자를 확인합니까? 미성년자의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까?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 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청인 거 가지고 갑니다. 이해했어요? 네, 통과.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의 등기는, 자, 여기 봅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관리인이 신청한다. OX다. X.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 글자를 딱 정리를 할 때, 법인하고 비법인은 답이 같아요. 그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법인이 이해하기 쉬워요. 자, 명의는 옆에다가 썼어요. 소유자. 명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아파트 누구 명의로 돼 있노?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남편 명의로 돼 있냐, 아내 명의로 돼 있냐, 공동 명의로 돼 있냐, 누구 명의로 돼 있냐, 그거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는 거다. 이재용 회장한테 있는 거다. 삼성전자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성김씨 종친회 회관입니다. 종친회 회관. 그럼 소유자는 종친회가 소유자입니까?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입니까? 종친회. 맞아요? 네, 그게 종중이죠. 그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지. 맞다? 맞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의무자 권리라도 시작. 비법인. 그러나 신청은,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죠. 사람이. 그래서 대표자 또는 무슨인? 관리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죠. 법인 아닌 사단에 여기다가 딱 줄 것이에요. 등기 의무자로서 총회 결의서, 어드바이더, 역으로 말합니다.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그러니까 옆에다 썼어요. 권리자하고 X. 저 글자에 권리자라고 쓰면 X, 의무자라고 쓰면 O.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법인 아닌 사단 대단입니다. 대표자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잠깐만 우리 보세요. 작년도 이제 이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잠깐만 와볼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를 먼저 보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거든. 결론은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리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쓰면 돼. 근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런다? 올려. 그러면 신청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니까 대표자 임의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어. 잘했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